안녕하세요. 신승주의 팩트폭행 진행자 신승주입니다. 다음 주면 드디어 새롭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지난 반년 동안 국민의 손으로 직접 잘못을 바로잡고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해왔던 노력들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선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고 우리가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하나의 과정이겠지만 그 첫 관문을 통과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되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곧 다가올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다리며 꼭 투표합시다. 신승주의 팩트폭행 제9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필건입니다. 세계는 지금 서양의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의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의학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201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고 한약제재 수출로 연간 4조 원 이상의 국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우리 국민의 성원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한의학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의료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한의학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근거가 뭐예요? 근거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네, 근거 있습니다. 한의학의 다양한 질환들과 거기에 따른 논문들, 근거들 함께 살펴보는 시간, 근자감 코너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의 정창훈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뭐 별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 네. 요즘 이렇게 나라가 시끌시끌한데 뭐 별일 없으셨다고요? 저는 항상 이 평상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번부터 해서 이제 부인과 쪽으로 해서 계속 좀 알아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회원분들도 그렇고 청취자분들도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참 다행이네요. 네, 오늘은 어떤 것들로 또 알려주실 건가요? 예,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시간에는 한번 또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간단히 또 이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 아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또 이걸 듣는 분 중에 혹시 모르는 분들 위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 먼저 질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부터 좀 해주시면요. 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에서는 또 명확하게 이제 자료가 나온 건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5에서 한 10% 여성에서는 있는 생각보다 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교과서를 보시면은 이제 비만이나 다모증 같이 좀 이제 외견상으로 확연히 좀 드러나는 그런 증상들이 있다고 나오지만 사실 동양인 여성에서는 그런 증상들이 생각보다 흔하지 않아서 보통은 잘 모르고 계시다가 이제 난임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내원하셨을 때 내가 이 질환이 있었구나라고 발견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드물지 않은 그런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 말 그대로 이제 다낭 여러 가지 이제 주머니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죠. 네. 낭종이 난소에 네.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생기는지에 대한 원인들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이 질환에 대해서 발생에 대해서 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지는 여러 가지 이제 가설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좀 이제 체중 증가에 따라서 이제 그 체내에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을 하게 되고 왜냐면 비만과 또 염증 간에 관련해서 최근에 또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이제 우리 시상하부 내하수체, 그다음에 이제 성선, 그다음에 이제 부신 이쪽으로 이어지는 이제 이 신체의 어떤 이제 기능 축에 교란이 발생을 해서 이런 질환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이제 좀 일반적인 견해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명쾌하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한계 이론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다른 증후군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이제 정확하게 병명이 딱 떨어지는 건 아니고 여러한 어떤 범주를 대충 이렇게 묶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네네. 그런 식으로 보여져요. 예. 네, 우리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 저 같은 경우는 쉽게 접근한 건 이제 비만. 뚱뚱한 사람들은 다낭성 증후군 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리고 또 털 많다. 그렇죠. 그러면 좀 있다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들어보면 꼭 그런 건 아니다. 동양인 여성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의외로 많다.
그렇죠. 모르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논문 소개해 주셔야죠. 우리 근거 써야 되니까. 오늘 어떤 논문 가져오셨나요? 예, 또 최근에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관련해서 이제 진단 기준에 대해서 새롭게 좀 합의가 나와서 그거를 한번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요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고 예를 들면 부인과 양방 부인과에서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한방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구분짓고 치료 접근해야 될까 할 때 도움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한의학적으로 이제 명확하게 정의된 질환은 아닌데, 그렇죠. 이제 그러한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이 증상들에 대해서 한의학에서 과거부터 이제 많이 접근을 해왔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한 2000년대 들어가지고는 좀 종합하는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드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7년에 요거를 좀 작업을 했던 이제 중국의 이제 푸단 대학이라고 상당히 좀 명문 대학인데. 푸난 대학 명문이군요. 예, 푸단 대학입니다. 푸단이요? 예, 죄송합니다. 북단 대학. 예. 요 대학에는 이제 중의학과가 없고, 근데 의대 안에 이제 중서의 결합학과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단 대학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한 4등 하는 대학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합대학으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좀 서양의학과 이제 좀 이제 전통의학의 좀 융합을 좀 추구하는 좀 그런 특징이 있는 학교인데. 여기는 그러니까 중의학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 결합. 그러니까 약간 그렇죠. 우리가 항상 요즘에 얘기하는 통합의학 쪽으로. 그렇죠. 한양과 협진을 이제 특화한 좀 그런 학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상당히 괜찮네요. 이런 학자도 있는 것도. 거기서 나온 논문이란 거죠? 예,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양의학적 견지와 또 이제 전통의학적 견지를 종합을 해서 이제 새로운 변증 기준안을 이제 학회 차원에서 이제 일단 컨센서스로 이제 제시를 한 그런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논문은 확실한 근거도 근거지만 뭔가 이렇게 융합을 통한 새로운 어떤 양방과 한방의 근거 제시라는 의미에서 또 굉장히 좀 바라보면 재미있는 그런 논문이 아닐까 싶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요. 이번 연구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서 어떤 결과물 내는지 간단하게 브리핑 먼저 해주시면요. 네. 이 기존에 사실은 저희 한국 한의학계도 이제 이 질환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분류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교과서적으로 이제 신어증이나 간헐기체증, 그다음에 담즙조체증, 음어내열증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연구에서는 좀 이제 기존에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서 보여지는 비만, 그다음에 이제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고안드로겐 혈증, 남성 호르몬 과잉, 요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접근을 해서 여기서 나타나는 증상들과 전통적인 변증을 결합을 해서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타입으로 이제 제시한 그런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세 가지 타입으로 보인다. 그렇죠. 어떤 타입이죠? 일단 병태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고안드로겐 혈증하고 고인슐린 혈증, 비만에 있어서 각각 이제 고안드로겐 혈증은 좀 신어하고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고, 고안드로겐 혈증은 신어. 네. 그다음에 좀 한국에서는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고인슐린 혈증 같은 경우에는 좀 어열의 범주의 또 하나로. 고인슐린 혈증이 어열이요. 예, 요건 조금 이제 한국 한의학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국에서는 좀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이 또 이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비만은요? 비만 같은 경우는 이제 습담의 하나로 볼 수가 있다. 비만은 습담이죠. 네. 예, 요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나눴지만 이제 깨끗하게 이제 요걸로 나뉘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타입을 기본적으로 모든 이제 세 가지 타입에는 신어가 이제 바탕이 돼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신어 습담 조체증 그다음에 신어 습담 조체에 어열이 가미된 신어 습담 조체 어열증. 네. 그리고 이제 신어와 요 이제 앞에 두 타입하고는 좀 다른 신어와 감기울결증. 이번에 이렇게 이제 세 개의 타입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 나타나는 게 이제 고안드로겐 혈증, 약간 이게 남성 호르몬이 좀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 건 기본적으로 신호로 좀 보고 오히려 고인슐린 혈증은 우리가 조금 납득은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열로 체크를 하고 비만은 당연히 습담으로 보고 그래서 신호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신호를 다 깐 상태에서의 습담 조체냐 또는 습담 조체에다가 어열이 가미됐냐 그 다음에 감기울결이 있느냐.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접근을 해서 치료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뭐 증상들에 대한 구분이나?
이제 이런 분류를 할 수는 있지만 네. 이게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대법으로 삼는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 신호가 있으면은 보신을 해야 될 것이고, 담음이 있다면 이제 거담을 해야 될 것이고, 이제 어혈이 있다면 파열을 해야 될 것이고, 간울이 있다면 이제 해우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임상적으로는 좀 접근을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해서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걸 해소를 해줘야 되는가를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뭐 그건 치료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임상에서 가장 많이 보시게 될 거는 직접적인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치료보다는 이로 인한 이제 배란 장애와 그로 인한 이제 난임을 아마 이제 가장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난임 처방을 바로 쓰셔도 됩니다. 난임에서 사용된 처방을 직접 사용하시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진 않지만 특히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또 토사자나 음양과학 이런 좀 약제, 물론 이제 보신제로서 많이 알고 계시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좀 난임제로 그렇게는 많이 안 쓰고 있는데 이런 거 위주로 좀 이 창방을 하셔서 사용하시면은 생각보다 반응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음양각 토사자 이거 뭐 대표적인 신양어. 그렇죠?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약인데 그거를 그리고 난임이 껴있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서는 난임 처방을 바로 적극적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좀 근거 레벨들이 좀 있는 건가요? 예. 요거 이제 대규모 임상 시험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된 내용들이고요. 역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환자가 이제 오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배란이 안 돼요 하고 올 수도 있고, 임신은 하고 싶어요 하고 올 수도 있고, 그 살이 좀 툭툭하게 쪄서 이제 온 경우가 있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살을 좀 빼주는 방향으로 많이 접근할 것 같거든요. 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 없는 우리 한국에서 이제 좀 그런 치료들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중을 감량하는 우리 마왕제 같은 거를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저는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중국 논문이니까 네. 한국에서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깊게 있게 다룬 논문들은 없나요? 아마 좀 이 방송을 들으시고 좀 궁금하신 분들은 또 이제 동국대 한의대 이제 김동일 교수님께서 이제 작성해주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난임 치료에 대한 한약 임상 연구 경향 분석. 중국의 임상 연구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이 2014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걸 한번 읽어보시면은 좀 방송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이나 좀 처방의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제 글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동국대에서 김동일 교수님이 구인과 쪽으로 논문을 내셨다. 알겠습니다. 그거 진짜 확인해 보면은 요 방향성들은 이제 어떻게 지금 연구는 해오고 있고, 그렇게 지금 임상 트렌드가 가고 있는지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근거를 얘기할 때 이제 뭐 장점도 얘기하지만 단점도 있잖아요. 이번 연구나 이번 논문에서 좀 안 쉬운 점이나 좀 한계점이나 이런 것들은 좀 없을까요? 이게 지금 처방을 제가 이제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처방을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라. 이 부분이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요? 그거 굉장히 민감한데. 나 지금 굉장히 막 민감해지고 있는데 막. 근데 이제 서양의학에서도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 처방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환자마다 이 각자의 상태가 서로 다른 이제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이 환자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 질환이니까 당연히 뭘 써야지. 요게 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건 한의학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난임을 위주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자체를 접근을 해서 이제 고안드로겐 혈증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호소하고 계신 이제 어떤 이제 월경 부조나 이런 부분들에 더 차관을 해서 또 이제 감기율결로 보고 또 이제 그런 이제 이 소관 해결해주는 좀 이제 그런 처방들 위주로 할 것인지, 그건 이제 원장님들이 처방을 하실 때 이 세 가지 방향,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방향을 어느 정도 퍼센트로 나눠서 이 환자에게 어떤 걸 해줘야 될까, 그 고민을 하시면서 처방을 해주시면은 어느 정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병 자체가 뭐 기본적으로 신드롬이긴 하지만 좀 애매하다. 그렇죠. 애매합니다. 요 병이 좀 애매하다. 그래서 이 병만 자체를 뭔가 타겟팅으로 뭔가 치료하기에는 좀 거시기하다.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이게 사실 진단 기준이 좀 모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이제 혈중에 이제 이 테스토스테론 같은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많다. 즉 이제 고안드로겐 혈증이 있다. 그리고 이제 초음파로 다낭성 난소가 확인이 됐다. 아니면 월경이 빠르거나 느린 이제 월경 이상이 있다. 요 세 가지 기준 중에서 사실 두 가지만 만족하면은
이제 뭐 바로 진단하고 치료 대상이 된다고는 말을 하고 있지만 또 이제 서양의학에서 또 이제 나온 이제 또 다른 논문들을 봤을 때 또 이제 부인과 전문의가 아니라 또 이제 내과 쪽에서 나온 이제 연구들을 봤을 때는 그쪽에서는 그것보다는 이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이제 비만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심내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또 당뇨 같은 질환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전문 과목별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좀 중시하는 그런 이제 방침에 따라서 좀 달리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환자가 요구하는 것 그리고 의사가 판단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병태를 중심으로 접근을 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한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좀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리가 딱 처방을 내놓진 않았어요. 저희가 항상 추구하는 게 근거가 있다면서 이거 쓰세요. 딱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을 때 가장 좀 짜릿한 느낌을 느끼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큰 구획에서의 구분점들만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자궁내막증을 환자가 가져왔을 때 너무 거기에 대한 병에만 매이지 마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가 가지고 직접 호소하는 증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을 가지고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좀 의미 있는 치료가 될 수 있고 덩달아 좀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아까 말한 대로 난임이라든지 아마 난임 쪽으로 제일 많이 보시지 않을까. 또는 이제 비만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런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초음파 같은 게 있어서 한 번 더 쓱 문대 보면 좋은데 그런 의미에서 좀 우리가 아직 아웃하는 건 좀 아쉽기도 해서 여기에 살짝 또 첨언해서 우리 의료기기 좀 써야 된다. 예. 그 전에 일단 혈액 검사는 좀 반드시 그렇죠. 예, 스크리닝 목적도 그렇고 왜냐면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좀 확신을 하려면 이제 기존의 좀 질환들이 몇 개가 좀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 이런 것들을 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좀 이제 이 검사를 한번 이제 돌리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확실히 좀 룰아웃을 하시고 그 후에 좀 치료를 하셔야 이제 정확한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또 증상에 또 치우치게 되면은 또 이제 자칫해서 이제 질환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검사도 명확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이 치료에 따라서 반응도 이제 혈액 검사상으로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 치료가 정확한지 아닌지는 또 이제 그런 이제 검사를 통해서 수치화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평가해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필요한 의료기기 혈액검사기 같은 걸 통한 룰아웃과 사실 그런 거 되게 필요해요. 왜냐면 진단을 할 때 또 어느 정도 이제 물론 우리가 한방 변증을 통해서 치료 접근을 하지만 어느 정도 룰아웃은 또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환자들 보여주기도 좋고. 그렇죠. 예. 그런 쪽도 살짝 깔때기를 좀 대봤습니다. 예. 다낭성 난소 증후군 아직도 조금은 뭔가 더 많이 연구가 필요한 또 연구가 더 진행되고 있는 그런 병인 것 같아요. 우리 또 연구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우리 정의원이 모실 때 앞으로는 좀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좀 국내에서도 최근에 좀 이제 30개 표준 질환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표준 치료 지침이나 거기에 따른 이제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있어서도 좀 이제 좀 더 이제 국내에서도 포괄적으로 좀 많이 연구가 되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특히 이제 또 이제 서양의학하고 또 병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질환의 같은 경우에 이제 메트포민이라는 이제 그 당뇨약을 같이 처방해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레트로졸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난임에 사용하는 이제 그런 약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과 한약을 또 같이 사용했을 때 이 해외 연구에서는 좀 이제 반응이 더 좋아지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한약 단독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또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연구들은 오히려 이제 환자에게서 이제 이득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런 방향으로도 좀 확인을 해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도 진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양한방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앞에서 뭐 전편에서 얘기했지만 뭐 양한방 같이 하려고 하는데 뭐 그런 거 되게 뭐 인프라적으로도 안 받쳐주고 그리고 뭐 맨날 뭐 우리끼리 싸우기만 하면 바쁘니까 그런 건 좀 빨리 좀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건 싸우고 같이 할 건 좀 하면서 쭉쭉 진행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많이 물어본 것 같고 침! 요거 뭐 침 치료에 대한 반응은 없나요? 침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는 전침을 사용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침 치료가 다이렉트하게 이 난소 증후군을 개선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직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효과가 있는 연구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연구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지만 침 치료 자체는 비만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비만 차원에서 비만을 개선하면서 이제 그 후속적으로 좀 이제 다항성 난소 증후군도 좋아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침치료도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좀 유관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오,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대해서 숨가쁘게. 지금 오늘은 또 우리 오랜만에 한다고 약간 텐션이 올라와서 좀 둘 다 말도 좀 빨랐던 것 같은데, 막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저희가 크게 어떤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 크게 보면은 뭐 무월경도 있고 비만도 있고 몸에 털도 좀 나고 그리고 증상적으로는 혈액검사적으로는 뭐 고안드로겐 혈증, 그다음에 고인슐린 혈증 이런 것들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니면 원인이 되기도 하는 다낭성 난소증후군 얘기해봤고요. 거기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중국에서 어떤 중서라고 하죠. 거기서는 통합의학적인 관점에서 뭔가 논문을 낸 그쪽 발표를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신혈을 깐 상태에서 뭔가 습담이라든지 또는 어혈이라든지 감기울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세 개로 구분해서 맞는 치료를 해야 된다. 치료법에 대해서 딱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치료법 자체는 좀 대증적으로 또 그리고 환자의 어떤 호소하는 증상에 맞춰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뭐 살이 너무 많이 찌신 분들은 비만을 좀 포인트로 잡고 또는 난임이시면 바로 난임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셔도 무방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다낭성 난소증후군 이렇게 정청원 의원님과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것들 알아볼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갱년기 장애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제 간단하게 또 최근에 또 재밌는 논문들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네, 갱년기 질환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부인과 질환 하고 있죠. 3G의 연속성으로 갱년기 질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저희의 근거 있는 자신감, 근자감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원 의원님 안녕히 가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 의원님과 함께 봤던 논문들은 저희가 따로 공지를 통해서 논문 확인해 볼 수 있게 조치를 취해 드릴 거고요. 오셔서 확인해 보시고 같이 또 최신 지견도 공유할 수 있고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